근데 통신주를 보자고 하시는데 통신주가 요즘 뭐 별로 좋은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또 뭐 중저가 요금제 결국은 이제 새 정부에서는 통신료 어쨌든 간에 낮추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SK텔레콤은 뭐 MSCI 빠진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많이 급락했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통신주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예, 뭐 그 건인데요. 뭐 근데 최근에 차트를 어제 오늘 차트를 좀 차치하고 네. 최근에 한 1, 2주, 2주, 3주 정도 차트만 딱 놓고 보면 괜찮았죠. 네. 통신주가 굉장히 아웃퍼폼했어요. 뭐그 무거운 통신주가 주가 꽤나 움직였습니다. 한 10% 15% 이상 네. 굉장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단이 좋은데 굉장히 또 배당도 좋은데 계속적으로 못 가고 있고 답답했던 주식이 어쨌든 최근에 아웃퍼폼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주가가 꽤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5G 관련된 그 요금제 관련된 이슈가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오늘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어제 주가 빠지고 오늘도 이제 못 가고 이제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네. 결국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뭐 올라갈 폭이 더 있었는데 이번 이슈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 통신주를 뭐 통신주 가지고 뭐 30% 50% 먹을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주식은 아닌데 그래도 뭐 산 게 살만한 게 마땅한 게 없다. 뭐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한번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보고 싶다고 하면 통신주가 어제 오늘 정도 빠진 부분은 한번 또 기회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판단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이번에 인수위가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우수 국민 제안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6만 건 정도에 달하는 국민 제안 중에서 인수위가 이 전문가들의 검토할 만한 사항 20개 정도 추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5G 중저가 요금제가 일단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이제 15GB 미만 또는 무제한 용량, 그러니까 100기가 이상의 뭐 무제한 요금제 이렇게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5기가 정도 밑으로만 쓰든지 아니면은 100기가 이상 또는 무제한 요금제로 쓰든지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게 되면 뭐 아마 월 사용액이 한 8만 원, 뭐 7, 8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게 유튜브잖아요. 지금도 유튜브 보신 분이 저희 채널도 많이 계시겠지만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뭘 보기 때문에 집에서 TV 시청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TV 시청보다는 대부분 다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동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게임을 돌리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10기가 15기가 가지고는 아마 월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도저히 너무 작아서. 또 와이파이 찾으러 다니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5G에서 많이 쓰는 그리고 뭐 무제한 요금제 내지는 그 이상 100GB 이상 쓰는 요금제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중간이 없었죠. 중간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요금제 요구사항은 이 55,000원 이하 요금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55,000원에서 69,000원짜리 요금제 이렇게 중저가 요금제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제안으로 선정된 것이지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완전 확정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급락을 한 거고 이렇게 급락한 것은 최근에 또 주가 플레이어가 굉장히 뭐 수익이 그래도 시장이 빠질 때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면서 주가가 꽤 올라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다소 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실적에 미친 영향이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측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아마 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인당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0GB 이후로 이제 전후로 추정되는 55,000원 이하 요금제 신설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15GB에서 100GB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은 요금제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요금제가 커버가 된 요금제가 뭔가 생기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5G 관련해서는 단말기 자체가 만약 단말기를 바꾸셨으면 단말기가 다 5G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5G 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G 요금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5G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급률 성장폭이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요금제를 신설할 만한 어떤 카드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고민되는 시기가 오긴 왔거든요. 그 시기에서 이 중주안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때 별도의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니즈가 요구가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유의미한 어떤 부정적인 실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런 요금 인하 뉴스가 언급이 되면 주가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하안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정책안이 확정되고 영향에 대한 측정이 되면 그때는 주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가 반등 흐름도 어제 오늘 정도 수준에서 조금 지나가면은 저는 좀 살 수 있는 기회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빠진 폭을 보면은 뭐 SK텔레콤이 제일 많이 빠졌고 LG 플러스 KT 이런 순서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MSCI 부분에서 이제 지수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럼 수급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그 무선 이동통신 매출 비중에 의한 그 부분에 따라서 순서대로 빠진 겁니다. SK텔레콤이 지금 85% 매출 비중 갖고 있고요. 무선통신에. 그리고 KT가 39% 그리고 LG유플러스가 56%니까 그 순서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게 SK텔레콤, 두 번째로 높은 게 LG유플러스, 세 번째로 높은 게 KT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주가 폭이 빠진 폭이 있는데요. KT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그 영향이 상대로 제일 미미하기 때문에 덜 빠지고 상당히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탑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 뭐 단기적으로 MSCI 빠지는 수급 때문에 SK텔레콤이 좀 힘들다고 본다면 LG유플러스 정도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보는 거고요. 대부분들 배당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오늘 좀 전에 SK텔레콤이 배당을 아마 분기 배당이니까요. 뭐 850원인가 좀 전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돌리면 한 6% 정도 연간 배당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과하게 빠졌다는 입장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놓고 본다면 좀 사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5G 중저가 요금제 얘기 나오면서 빠진 게 좀 과하다. 네. 그런 점에서의 그 과한 분을 돌리는 기대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통신주 얘기를 하셨고요. 네. 통신주 가운데서는 사실 KT가 제일 그래도 주가가 좀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 KT는 실적 베이스나 근데 이제 통신주는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고만 가는 건 아니고요. 배당 이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DPS 관련된 상승이 KT가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KT에 대한 뭐 지금 탑픽 의견들이 제일 많고요. LG유플러스도 뭐 상당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죠. 밸류에이션 갭에서 사실은 LG유플러스가 밸류가 제일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배당도 6% 이상 뭐 이게 그 LG유플러스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나쁘지 않게 간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LG유플러스도 지금은 뭐 사모아도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SK텔레콤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이슈가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차치돼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마 뭐 통신주 관련된 부분들은 콜이 들어갈 거예요. 기관 대상, 외국인 대상으로 아마 사자 콜이 애널리스트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급도 보시면은 사실은 통신주들 외국인이 꽤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기관들 수급도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해소되면 되돌릴 것 같고 그리고 또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뭐 5G 요금제에 대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걱정하고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급락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는데 만약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중저가 요금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3G라든지 그다음에 LTE 그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유저들이 결국은 5G 요금제로 넘어올 거예요. 저가 요금제가 있다면 LTE 안 쓰고 5G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상쇄될 걸로 보아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아마 그 실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생각보다 거의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통신사들에게 단가 인하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비용단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인데 돈은 많이 벌고 있다. 기본적으로 알프가 5G로 옮겨지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을 싸다 보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